99%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발할까요?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자리에 머물며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누군가는 날개를 달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정주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다. 다만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었는지가 문제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이 울림을 느낍니다. 기회는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바람을 타고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뿐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상합니다. 저는 여기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자였고 심지어는 끝났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픽샤를 일으키고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자신의 뿌리를 더 깊게 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기적 같은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준비의 시간이 쌓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명의 터널을 걷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폭풍에도 꺾이지 않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올린 준비가 언젠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정주영 선생의 젊은 시절을 보십시오. 서울에 올라와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며 매일 기름때 묻은 손으로 쇠를 두드렸습니다. 수십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포기하면 내일의 나는 없다. 그 다짐이 그를 지켜냈고 결국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을 세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의 노력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흩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땅 위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이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은 늘 묻습니다. 너는 왜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나 대답은 단순합니다. 나무는 땅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단단해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을 빛으로 이끄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회가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왜 어떤 사람은 끝내 도약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명의 시간을 거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무명의 시간이야말로 당신을 만드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주영 선생은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던 시절 하루에도 수십 번 욕을 먹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가득했고 몸은 지쳐 쓰러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떠올려 보십시오. 씨앗은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햇빛도 박수도 인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무명의 시간은 마치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BTS도 처음에는 무대에 서도 관객이 거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몇십 명 앞에서 공연하며 외면당하기 일쑤였죠. 그러나 그 무명의 시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전 세계 수백만 팬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의 기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주영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명은 죄가 아니다. 포기가 죄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과 무시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나중에 세상 앞에 설 당신을 준비시키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모든 것이 쉽게 인정받고 아무 노력 없이 성공을 거둔다면 당신은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뿌리가 얕은 나무가 바람 한 번에 쓰러지듯 기초가 없는 성공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무명의 시간을 견디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떠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삼성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무수한 비난과 무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패와 무명을 기회로 삼아 결국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워냈습니다. 그에게 무명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서 헤매고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뿌리를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 뿌리가 당신을 거목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무명은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끝까지 다듬는 사람만이 결국 세상 앞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왜 어떤 이는 무명의 시간을 끝내지 못하고 주저앉는지,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시간을 발판 삼아 끝내 도약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평범한 인생과 위대한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정주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포기하면 내일의 나는 없다. 그는 수십 번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매번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현대 기업가들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테슬라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그는 공장에서 직접 잠을 자며 생산 라인을 지켰습니다. 직원들이 떠날까 두려워 함께 땀 흘렸습니다. 누구나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흔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까지 버티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가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대부분은 중도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극소수는 그 시간을 버티며 도약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 소수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100m가 가장 힘듭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그 순간 멈추는 사람은 결승선을 결코 밟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사람은 결국 테이프를 끊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견디느냐, 포기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주영 선생의 한 직원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명문대 출신이었지만 반복되는 업무에 금세 지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능력을 썩히고 있다. 며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이름 없는 신입 한 명은 묵묵히 땀을 흘리며 작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초는 훗날 팀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누가 더 크게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불평하며 자리를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버티는 것은 소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수가 세상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힘을 길러내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일을 해야 성공한다. 하지만 정주영 선생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수는 없다. 그는 자동차 수리공 시절 볼트 하나를 돌리는 작은 동작에도 의미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차이가 언젠가 자신을 살릴 무기가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선생은 땀을 흘리며 그 작은 기술 하나까지 몸에 새겼습니다. 그 차이가 훗날 현대라는 기업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시작을 아십니까? 세계적 기업 삼성도 처음에는 단순한 잡화점이었습니다. 마른 생선, 채소, 곡물을 팔던 작은 가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성실했던 정신이 훗날 반도체,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힘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작은 일에 대한 태도가 큰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빌딩도 보이지 않는 작은 벽돌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벽돌 하나가 부실하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이건희 회장도 임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신발끈을 매듯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하라. 작은 습관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소한 분량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철저함이 삼성의 품질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대충 해도 괜찮아.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의 불성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큰 일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쌓은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합니다.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다. 작은 일은 내일의 큰 일을 예고하는 씨앗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라면 한 잔의 커피에 정성을 담으십시오. 학생이라면 한 줄의 필기에도 집중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사소한 이메일 한 통에도 책임을 가지십시오. 그 작은 성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작은 일을 대충 넘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는 토대라고 믿으며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실패가 왜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되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다. 실패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그러나 정주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흉터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가 현대를 세우기 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반품하고 약속했던 거래가 깨지며 신용을 잃을까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눈을 뜨게 만드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운동 후에 근육통이 오는 것은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통이 근육을 강하게 만듭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현대가 막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 만든 배는 숱한 결함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조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선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워 다시 도전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세계를 대표하는 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실패가 없었다면 그 위대한 도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서 운이 없었다 며 물러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실패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도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무너졌을 때입니까? 대부분은 무너졌을 때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만큼 힘든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삼성의 초창기에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 없는 혁신은 없다. 실패를 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실패를 껴안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무덤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두려움을 딛고 배움을 끌어올린 자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실패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어떤 이는 문제의 표면만 보고 멈추고 어떤 이는 깊이 파고들어 근본을 해결하며 성장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대개 표면만 봅니다. 상사가 꾸짖으면 억울함만 남고 고객이 불평하면 화만 납니다. 그러나 정주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아라. 문제는 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 그가 현대를 경영하던 시절, 한 직원은 고객 항의가 들어올 때마다 급히 사과 편지를 쓰거나 다음 거래에서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상황이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근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직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객의 목소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불만 속에서 진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생산 과정의 작은 결함을 짚어내고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만은 급격히 줄었고 그는 품질 관리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단순합니다. 겉만 보는가, 속까지 보는가. 표면을 넘어서 본질을 보는 자만이 더 큰 성장을 이룹니다. 이 원리는 일본 도요타의 5Whys에서도 똑같이 강조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5번 왜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멈췄다면 왜? 연료 펌프 고장. 왜? 필터가 막힘. 왜? 정기 점검 누락. 왜? 관리 체계 미흡. 왜? 책임자의 교육 부족. 이렇게 5번 묻다 보면 근본 원인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기계 고장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나타날 때 왜를 3번 물어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삼성의 품질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매출이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경기가 나쁘다 라고 탓하라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고객이 우리를 떠나는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3번, 4번 왜를 던지면 반드시 답이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면 단순히 상대가 나쁘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나는 무엇을 놓쳤는지 깊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질에 다가가는 사람만이 관계도, 일도, 삶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단순히 불운이라 치부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원인을 파헤쳐 보십시오. 그 순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길이 갈라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서로 연결해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많이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정주영 선생은 현대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한 가지 기술만 익히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겉으로는 빠른 성장처럼 보였지만 더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쉽게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배운 것을 곧바로 다른 분야에 연결했습니다. 엔진 기술을 배우자마자 전기 시스템에 응용하고 전기를 익히자 재료 개선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식을 엮어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 개혁을 단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우리가 왜 디자인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술과 문화를 연결해야 세계를 움직인다. 결국 그 철학이 삼성 스마트폰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 하나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서로 연결하면 튼튼한 집이 세워집니다. 인생의 배움도 같습니다. 한 가지 지식만 쌓고 고립시키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경험을 서로 연결하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원리를 한 젊은 기업객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코딩을 배우고 마케팅까지 익혔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산만하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운 것을 서로 연결해 스타트업을 세웠고
결국 짧은 시간에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지식을 따로따로 배우지 않는다. 모든 것을 연결한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곳에 연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 평범한 공부가 비범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안주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얕은 지식으로는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선생은 늘 강조했습니다. 재능은 시작일 뿐이다. 그것을 키우는 것은 성실과 기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재능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배운 것을 서로 연결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 습관 하나만으로도 누구나 평범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진짜 성공은 자기 자신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세상을 밝히는 힘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오직 나의 성취로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는 것. 그러나 정주영 선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현대라는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터를 주고 기술을 익히게 하고 스스로 자립할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돈만을 위해 달렸다면 현대는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을 통해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원리는 다른 거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워런 버핏은 평생 번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는 혼자 가지면 쇠사슬이 되지만 나누면 날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부의 진정한 힘입니다. 나를 묶는 쇠사슬로 만들 것인가? 세상을 나는 날개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성공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은 언젠가 공허로 변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 동료, 세상과 나눌 때 그 성공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됩니다. 정주영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다. 그래서 그의 성공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이야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작은 성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의 등불로 꺼져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밝히는 불꽃이 될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발하는 순간, 그 힘은 자기 한 몸만 살리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성장은 진짜가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쇠사슬입니까? 아니면 날개입니까?